여자들이 왜 이러나?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사이트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오프라인에 쏟아낸다든지 나랑 비슷한 수준의 방구석에 있는 누가 그냥 만들어낸 논리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모두가 다 방구석 찐따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개인이 탄탄한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나갔을 때 그거를 매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존재하고 공간이 있는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기는 많은데 지문은 2개로 정해져 있는 기분이에요. 이것도 골라도 돼. 그치만은 답은 요 2개 안에 있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을 대변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돼버리는 느낌. 내가 이대남이라서 욕먹는다, 팸이라서 욕먹는다 이거는 거기에 의존해서 논리를 풀어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기자들의 기억법 유혜연. 한규준 기자입니다. SNS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는데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분법적으로 이념을 나누는 게 청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저희는 젊은 층이 왜 정치 사회 이슈에서만큼은 말하기를 주저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20대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좀 어째서 친구들끼리 있음에도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하기를 조심스러워하는지 그런 사회적 이유를 작가님의 입장에서 작가님이 분석하신 거를 듣고 싶었거든요. 여자니까 신보다 반론이 항상 제기되는 상황에 놓이는 게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또 정말 그런 거랑 아무런 관련 없는 것까지 또 엄청 시비가 붙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손가락 모양이라든가 그 안산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헤어스타일,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뭐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공개했는데 그 책 제목 가지고도 엄청 페미니스트네 뭐네 이런 이야기, 단어나 좀 미세한 디테일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 발끈하는 목소리에 또 확성기를 갖다 대주잖아요. 그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와중에 뭐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으로 뚜렷한 이야기를 꺼내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하니까 필요한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여성은 물론이고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다 이제 정치 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오프라인에서는 네, 오프라인에서는. 네.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문제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좀 피하거나 또는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대상들이 가끔 있는데 그럼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뭐 요즘 세상에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결국에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사이트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오프라인에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사고 체계가 거기서도 시작되든지 거기 아주 극단적인 사람 논리를 차용해가지고 어린애를 봤는데 한남 유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 많이 보여요. 요즘 보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할 때도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 주워들은 걸로 해가지고 여성을 혐오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내가 여성 혐오한 거 한 문장만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훅 가버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일반적인 본인들이 면박당하고 쪽팔리는 상황인 거죠. 본인이 체계적으로 당근부터 사고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으면 자기 음식 설명 잘해요. 밀키트 사와가지고 그냥 여기 뚝 던져놓은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음식에 내놓으면은 내 일상도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차피 이게 답도 없는 토론이고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 시간도 없다 라는 게 그들의 어떤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도마 꺼내고 또 칼질부터 시작할 여력이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밀키트를 먹는 문화로 가는 거겠지만 좀 그게 나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진보를 이룰 정도의 토론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정도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야 당연히 저는 밀키트든 뭐든 해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 참여하는 게 늘어나는 게 좋다 보는 거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집단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회 발전을 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본인만큼은 그래도 남들보다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정치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비생산적이었던 게 양당이 선거할 때만 이재명이 나쁜가 윤석열이 나쁜가 갖고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구호도 항상 내가 당선되면 저쪽을 감옥 보내겠다잖아요. 이런 한심한 정치가 어디 있어요. 네. 저는 그거가 젊은 층에는 특히 더 매력이 없는 상태로 비춰지는 거죠. 유권자가 관심 가지면 아젠다들을 정당히 발굴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20대, 30대 관심 가질 만한 게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만나게 네,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고 어쨌든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혹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좀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고요. 다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게 모르는 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뒤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얘기해본 경험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살짝 반대편이긴 하거든요. 정치적 색깔이. 약간 굳이 먼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굳이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다 열 수 있는 친구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을 대변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돼버린 느낌? 좀 예시를 들자면 젠더 이슈, 어떤 정치적인 담론으로서 편입이 되면서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 혹은 내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한다라는 그 사실이 20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나의 신변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아는 사람과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담론장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꺼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SNS 같은 데는 내가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정치 성향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은 굉장히 꺼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낙인이 찍힌다라고 청년들이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저희가 너무 오래전부터 SNS를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문이 한번 잘못 돈다 혹은 SNS 안에서 너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돌게 되면은 바로 오프라인의 관계로 바로 타격이 오는 그러한 생애 과정을 거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하나를 올릴 때마다 이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캔슬 컬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20대들이 굉장히 즐겨보는 유튜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안 그럴까? 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무당층, 내가 중도라고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50%가량이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책임이 안 따르잖아요. 염세적인 말로 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한 중도의 포지션인데 얘도 잘못됐고 얘도 잘못됐고 역시 정치인들은 뭐 믿을 게 못 된다.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나라 망하겠다. 한국 떠야 된다. 전체적인 한탄으로 나의 표명을 끝내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기도 하고 20대가 무당층인 이유는 사실 저는 20대가 현재 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젠더 이슈 같은 케이스도 모두가 대다수의 친구들이 알아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킨 거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너가 남자라서 너를 싫어하고 너가 여자라서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거를 서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에서 만든 프레임이 늘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왔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그 어디에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왔거든요. 저희가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이 발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다. 갑자기 막 토론하다가 평소에 즐겨보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그 분위기, 그 말투, 그 문화를 그대로 오프라인에 쏟아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어휘력, 논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요즘 학생들은 책 안 읽는다.
인스타나 뭐 SNS 발달하니까 책도 잘 안 읽고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교육 개편한다고 인문대학 폐지하고 기초학과 폐지하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적인 청년 세대의 어떤 논리적인 수준의 평균을 갖다 대면은 너무 가혹하죠. 약간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불가피한 변화는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정말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부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성 정치인들한테.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창구를 20대들이 안 쓰는 거일 뿐이지 수많은 20대들이 정말로 애용하는 커뮤니티들에 대한 분석은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전 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기성정당들은 영원한 화합한다 그래가지고 달빛 고속철 이런 거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달빛 고속철에 누가 흥미가 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항상 정쟁화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필요한 건 죄다 정쟁화하게 된다라는 저는 오히려 문해력을 더 길러야 할 것이고 언론이 조심해야 된다.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저는 더 고등학교 할 때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개념의 오용 때문에 아무데나 혐오딱지 갖다 붙이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 비논리적 요소들 많이 제거해야죠.